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오늘도 이분과 함께 투자 전략 꼼꼼하게 세워보겠습니다. 우리의 영업이사 박병주 이사님 오늘도 함께 해볼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오늘도 첫 번째 이슈 통해서 전반적인 증시 상황, 전반적인 매크로적인 이슈 진단해보고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부터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이 미국 증시 고평가돼 있다라는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시아 태평양 쪽을 대체 투자처로 삼아야 한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네. 실제로 최근 1년 동안 신흥국 시장에 가장 많은 자금이 유입이 됐고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는 가장 크게 유출이 되고 있다라고 하죠. 네. 전반적인 투자 전략 지금 포트는 좀 어떻게 가져가 봐야 될까요? 자, 요 부분은 제가 이제 그 네덜란드 자산운용계에서 말했던 내용이고, 자, 구체적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 이슈를 들고 온 하나의 또 목적이 뭐냐면, 네. 우리나라 증시를 너무나 그 이제 지금 3,200선이 왔는데 다 왔다라는 그런 시각보다는 조금 외국계에서는 우리 시장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좋게 보는데 열린 시각으로 좀 개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걸 우리가 그거 하기 위해서 준비했는데 로베코 자산운용은 어디입니까? 1924년에 설립된 네덜란드의 가장 큰 자산운용사인데 규모는 그 300조를 운영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15개 국가를 진출해서 하고 있는데 특히 아시아 담당자가 이런 얘기를 했죠. 미국 주식은 역사적인 그 기준과 비교해서 고평가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자금이 유출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반면에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 즉 가치상 저점 국면을 통과하고 있다. 그래서 아시아 쪽으로 1,541억을 유입되고 있다. 요거는 제가 이 시간에 그 환율 얘기를 했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리밸런싱이라고 해서 미국은 이제 제조 국가로 변신하고 이제 소비하는 국가가 아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환율을 조정을 해서 미국 달러와는 약세를 유도하고 아시아 통화를 강세로 유도를 할 것이다. 이런 게 미국의 기조적인 정책인데 요 맥락과 맞는 것이죠. 즉 아시아 통화가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아시아 자산 시장은 밸류에이션 저점을 통과한다. 이 맥락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당연히 이쪽으로 자금이 유입될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중에서 최근에 특히 우리나라 한국 증시에 3법 개정이 통과되는 직전이나 직후에 외국계 자산운용, 특히 전 세계적인 숨어있는 리서치 기관 이런 데서 우리 증시를 공격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상법 개정 등 이게 통과됐기 때문에 밸류의 프로그램은 또 2024년에 시작됐거든요. 그런 거와 더불어서 일본과 앞으로 비슷하게 전개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네. 자, 일본 같은 경우는 전에 이제 아베 수상이 2012년부터 일본의 증시를 끌어올리는 이런 밸류업 정책을 해가지고 지금 10몇 년 동안 올랐거든요. 그럼 좋게 본다면 우리나라 증시는 올해 시작했기 때문에 2035년까지 가는 이런 새로운 증시의 패러다임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이제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 증시가 3,400이다. 이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싸고 있는 종목을 부지런히 담으면 이제는 돈이 되는 그런 시장이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슬슬 고점 논란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강하다라는 진단과 함께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35년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 상승이 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지금 저평가된 종목을 공략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네. 그 안에서 종목을 또 어디를 골라봐야 될지도 고민이 많이 되는데 오늘 첫 번째 주력 상품도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시죠. 자, 바로 대한항공이 되겠습니다. 대한항공이 우리나라의 가장 그 운송 분야에서는 업종 대표율에서 랭킹 1등이고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아주 우수한 회사인데 이 대한항공 회사의 한번 실적 지표를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면 이렇게 업종 대표주가 너무나 싸죠. 그래서 올해 1분기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6조 4,919억을 냈어. 그래서 올해 전체적으로는 26조 9천억을 낼 전망이고요.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은 4,310억으로서 올해 전체적으로는 1조 9,520억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2조가 넘는 수치가 되어 있고 순이익 같은 경우도 1조가 넘는 수치가 되겠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지표를 뭘 보냐면, 퍼라는 게 지금 얼마입니까? 내년을 본다면 6.5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항공 분야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업종 대표주가 우리 코스피 지수가 지금 퍼가 10배거든요. 거의 9.8배를 유지하고 있다면 여기서 50%를 더 끌어올려야 코스피하고 맞추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격 맞추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부가치죠. PBR이 지금 보니까 0.7배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코스피가 PBR이 지금 그 0.9배 정도가 되는데 그거를 보더라도 지금 대한항공 주가는 업종 대표주에서 굉장히 지나치게 싼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배당도 연간
3%를 주고 있기 때문에 국채보다 더 많은 수익을 주는 회사 치고는 굉장히 싼 구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항공 최근에 주가 흐름 상당히 잘 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업종 대표주이지만 여전히 주가가 싸다, 여전히 저평가돼 있는 구간이다라는 진단이었습니다. 저희 차트도 한번 자세하게 분석해 볼까요, 이사님? 네, 제가 이번 차트는 오랜만에 이제 악어입이 아닌 이제 일목균형표입니다. 일목균형표. 네. 일목이란 뜻이 뭐냐면 한눈에 시세를 알아본다는 뜻이에요. 일목균형표가. 보시면 여기서 올려놓고 지금 요 기간에서 계속 지금 이게 이제 기준선이라고 하는 건데 요걸 기준선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기준선에서 녹색선에서 계속해서 매집만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지금 그다음에 특히 이제 주간에서 특히 이제 월간에서 본다면 전망경, 자기가 내가 이제 주식을 오랫동안 바닥에 있지 않고 나는 갈 거야라고 전망을 딱 내다봤어요. 선을 뚫고 올라갔죠. 이런 부분이 좀 현재는 돋보이고 지금 본다면 우리나라 코스피는 요 자리를 지금 뚫으려고 하고 있죠. 여기가 3,200이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가겠네. 35,000원까지 간다는 그런 흐름이 딱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그러면 대한항공 매수가 목표가는요? 자, 대한항공이 보면 요거 일봉 차트인데 여기가 좀 올라와 있지만 월봉하고 주봉에서는 매물을 뚫어내고 이제 나는 갈 거야라고 고개를 쭈삐 내미는 그런 사이죠. 고개를 내밀어야 거기를 뚫고 올라가는 뜻이에요. 그래서 올라갔다가 며칠 동안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눌러줄 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자, 매수가는 26,000원 그 범위로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체결 안 된다 그러면 시초가를 말씀드리고, 1차 목표가는 7% 이익권인 28,0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15% 이익권인 30,000원, 손절가는 21,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항공 투자 포인트 그리고 가격 전략까지 함께 세워봤습니다. 이제 저희 리뷰 시간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5월 28일에 매수했던 코오롱 오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차 목표가 55,000원 7월 1일로 달성을 했었고요. 수익률은 어느새 세 자릿수를 넘게 기록하고 있네요. 141.7%를 최고가 기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주사가 어제장에서 다 잘 간 건 아닌데 코오롱은 정말 계속 연일 오르고 있어요. 지금도 상방을 더 열어둘 수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코오롱을 제가 이렇게 색깔 칠한 부분에서 얘가 3월 7일 날 그때 18,000원이었군요. 18,000원에 말씀드렸고 상법 개정안 수혜줬고요. 그 다음에 4월 16일 날 또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5월 28일 날 말씀드리고자마자 계속 올라가서 5월 28일 기준에 해가지고 수익이 지금 한 54% 기준이 되겠죠. 그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데 네. 여기 기준에서는 지금 254%입니다. 3월 7일 날 기준에서.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왜 이렇게 소개를 하냐면 계속해서 목표가를 계속 타치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이 회사는 지금 상법 개정안의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상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서 자사주 취득에서 강제 소각하는 게 9월 달에 정기국회에 나올 전망이고 그리고 지금 세제 개편안을 7월 말 정도 상속세에 대해서 세제 개편안이 있는데 자, 주가가 PBR 0.8배 이하일 때는 현재 주가를 가지고 상속세를 매기는 게 아니라 순자산 가치를 가지고 상속세를 매긴다 했을 때 여전히 코오롱은 이 주가를 유지하더라도 주가가 현재 PBR이 0.5배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주가가 거기 맞추기 위해서 움직이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 네. 지금 현재 지주사 관련주, 코오롱처럼 지주사 관련주 중에서도 이제 좋은 회사가 숨어 있는 비상장 회사를 연구해서 개발한다면 코오롱처럼 좋은 종목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또 이 시간에 계속해서 제2의 코오롱을 계속 탐색을 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님, 그러면 코오롱 보유자분들 7차 목표가는 얼마로 설정해보면 좋을까요? 7차 목표가는 제가 65,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오롱 다음 목표가 7차 목표가로 65,000원으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또 들어가 볼 텐데요. 두 번째 이슈, 서학개미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서학개미 투자자분들이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는 흐름인데요. 미국 단기 채권 그리고 국내 증시로 이 자금이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은행에서도 이 흐름이 당분간 더 지속이 될 거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전반적인 투자 중심은 좀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한국은행에서 요 내용을 이제 미국 증시에서 발을 빼고 채권 투자를 늘린다라는 것은 미국 채권을 사는 거죠. 이거는 결국 뭐냐면 채권을 늘린다는 것은 채권 가격이 오른다는 것이고 그 말은 미국 국채 금리가 떨어진다 그 말이고
금리가 떨어진다 이 말은 미국 증시가 약간 올해 늦가을 정도는 좀 쿨다운이 되지 않는가. 그거를 미리 알고 베팅을 하고 있는데 네. 더 내용을 들어봤더니 이제 아예 주식을 빼가지고 국내로 들어오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우리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요거는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리서치입니다. 굉장히 신뢰감 있는 것이고 또 한국은행에서도 올해 5월달 경고를 했어요. 서학개미 여러분. 이제는 미국 주식을 줄여가지고 한국으로 오세요라고 했는데 그대로 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요. 자, 투나 배경인데 여기서 보면은 5월 달 같은 경우는 해외 주식 투자를 이제 12억 달러를 요거를 이제 회수를 해서 국내 증시로 오는 느낌이고 6월 달에도 그러고요. 그 다음에 기관 투자가에서 작년에 굉장히 열을 냈어요. 원래 이 친구들이 작년에 한국장을 떠나는 지능순이다. 이런 말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당황이 돼가지고 미국 주식을 이제 미국 주식을 줄이고 비미국 아마 한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 아까 대한항공처럼 굉장히 저평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기관 투자가들이 국내 주식을 탐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한테 저는 박수를 쳐드리고 싶다 말씀드립니다. 이 글로벌 투자 자금이 지금 미국 외의 자산으로 점점 재편이 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사님 국내 증시 유독 또 좋게 보시잖아요. 이 네. 안에서 지금 어느 쪽에 가장 또 집중을 해봐야 될까요? 오늘 제가 소개한 종목이죠. 대한항공. 대한항공. 대표적으로. 네.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 국내 증시 그 업종 대표주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PBR이 0.6배 정도, 그 다음에 퍼가 0.0, PBR, 퍼죠. 퍼가 6.5배 정도 된다면 업종 대표주로 싸기 때문에 서학개미들이 이제 최근에 중권주도 좀 올랐거든요. 그쵸. 그리고 이제 중권주도 퍼하고 PBR이 낮은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매수할 종목은 지금은 상법 개정안 시대이기 때문에 좀 정석등 투자, 그냥 원래 적정한 종목을 분석하는 방식. 그래서 퍼가 낮고 PBR이 또 낮은 종목을 골라서 투자한다면 그래서 사가지고 그냥 들고 있으신다면 성공 투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주가가 저평가돼 있는 기업들 그리고 실적 탄탄하고 저희가 주력 상품 시간에 만나는 종목들 위주로 또 포트를 꾸려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종목 그래서 어디를 봐야 될지 궁금하네요. 두 번째 바이오 가져와 주셨거든요. 두 번째 네. 종목 어디로 보면 좋을까요? 바로 이제 셀트리온이 되겠습니다. 제가 셀트리온을 좀 원래 약간 좋아했어요. 근데 셀트리온이 너무 무겁고 그리고 또 자사주를 샀는데 이게 자사주 효과를 안 봤죠. 그래서 이 종목을 들고 가게 됐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 전국 약사 되신 분들이 너무나 많이 지금 물려 있습니다. 맞아요. 좋다고 생각했는데 자, 그렇다면 이 종목의 투자 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자, 여기서 실적 지표가 좀 좋게 나오고 있어요. 중요한 게 이제 기업들이 이런 이벤트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어떻게 실적을 낼 것인가 바로 숫자로 증명을 해줘야 됩니다. 결국은 주가라는 것은 그 숫자를 보고 미래 숫자를 보고 주가가 가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은 이제 영업이익 숫자죠. 작년 같은 경우는 미국에다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짐펜트라가 1조 원 블록버스터를 만든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1조가 안 되고 그 5분의 1도 안 되는 숫자죠.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안 갔어요. 그래서 작년에 영업이익이 4,920억으로 좀 약간 쪼그라들었죠. 그래서 주가가 안 갔죠.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1조 1,120억 정도 증가할 전망이고요. 역시 순이익도 그러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 숫자가 계속 1조 6천 그다음에 2조대로 하면서 아마 2025년 하반기가 주가가 탄력적으로 하는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숫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이 되는가를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유플라이마죠. 유플라이마가 5,625억으로서 특히 유플라이마는 시장 규모가 약 20조가 넘는 건데 이쪽으로 해서 또 마진이 셉니다. 이쪽을 많이 판매를 할 것이고 배그젤마가 3,331억이고 기대한 게 이겁니다. 짐펜트라를 규모를 1조 원의 블록버스터를 만들려고 계획했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내년부터 커질 것이다. 그래서 그 외에 스텔라라 악템라라는 그 바이오시밀로 이 부분을 미국 신쪽으로 지금 진출을 하고 있는데 특히 짐펜트라 성장세를 계속 주목할 필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이 오늘 두 번째 종목으로 셀트리온을 가져와 주셨네요. 바이오 전반적으로 시장 대비 선방해주고 있는 흐름이기도 하고 이 셀트리온 기업적으로도 올해 하반기가 주가 전환점이 될 수 있다라고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차트도 한번 분석해 볼까요? 자, 이번에는 제가 일목균형표, 시세를 한눈에 알 수 있다. 일목균형표죠. 자, 여기 보면은 요 자리하고 요 자리 느낌이 뭡니까? 이제는
내가 물밑에서 잔망력을 내다보는 그런 느낌이죠. 그러고 나서 잔망력을 내다보니까 주가가 쭉 올라갔죠. 여기서도 잔망력을 내다봤습니다. 양봉으로. 따라서 저는 이 자리가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자, 매수가 범위는 18만 원에서 시초가를 말씀드리겠고요. 1차 목표가는 19만 3천 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20만 7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14만 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대한항공 그리고 셀트리온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사님 한 주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투자 전략 또 어디로 가면 자세하게 설명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무료 방송을 MBN골드 무료 방송 이미 지금 켜놨고요. 유튜브에서는 검색창에 MBN골드 박병규라고 검색하셔가지고 아침 8시에 들어오시면 바로 무료 방송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가 3,200대 와가지고 이게 다 왔지 않냐 흔들리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계에서는 우리나라 증시를 5천 이상을 8천도 보는 수가 있죠. 자신감을 가질 수도 있겠고요. 제가 MBN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 밴드에서 또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최근에 쿠폰이 잘 갔지 않습니까? 쿠폰도 말씀드렸고 한화손해보험, 두산에너빌리 중고주를 말씀드렸는데 종목을 문자처럼 받고 싶다 하신 분들은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MBN 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 밴드라고 검색하셔서 글자가 뜨시면 터치하시면 종목을 문자처럼 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굿모닝 오늘의 증시 이번 주 순서는 모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남은 하루도 매일경제TV와 함께 전략 세워보시죠.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